갤럽 여론조사. 지금 뭐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뭐 20%대 중반에서 30% 초반 나오는 거니까 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윤석열이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러는 건데 결국에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윤석열 그 막말 사건 여기 63%가요. 윤석열의 부주의한 말실수로 논란을 자초했다. MBC 책임은 25% 그랬지만 윤석열의 말실수라고 보는 국민이 63%예요. 배가 넘어.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돼가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지금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율 30%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7대 3 같네요. 여전히. 지금 화면에 63%. 보이시는 것은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도 보면 MBC에 대한 언론 탄압에다가 63.6, MBC가 조작 보도한 거다가 30점인데 요거는 갤럽하고 다르게 자동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대충 비슷하죠.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아, 정말 MBC가 조작 보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대단합니다. 이게 무슨 자료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닌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근데 30%로는 국정을 못 건다니까. 3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국정 못 걸어갑니다. 그 단순한 원리가 뭐냐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데 거대 야당인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가장 먼저 뭘 보고 움직이겠어요? 민심이란 말이죠. 민심이 다 민주당 편은 아니라도 윤석열 반대쪽에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윤석열 쪽에 움직입니까? 그럼 웬만한 뭔가를 해야 되면 하다면 예산도 민심이 윤석열한테 없는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겠어요? 결국엔 그거란 말이죠. 그 사이에 윤석열은 감사원 시켜가지고 검찰 시켜가지고 사실상 국정농단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 아닙니까? 그자가 국정농단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볼게요. 갤럽. 이거 보고 읽어주세요. 숫자 말고 항목만. 외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발언 부주의, 소통 미흡,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직무 태도, 독단적, 일방적, 인사, 신중함 부족, 성급함,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서민 정책 복지. 저 밑으로도요 한 20개 더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 대통령 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국민의 여론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집권 초반기 때 부정평가 비율이 65에 70이라고 하면 전 이렇게 보거든요. 국민적 감정이 고착화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너무너무 잘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남북 정상회담에 끌면서 지금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정도의 즈음에 남북 관계를 너무 잘해갖고 한반도는 평화가 오게 생겼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감이 아닌 것이 고착화되는 시기라고요. 이명박이 광우병 소고기 건 때문에 잠깐 지지율이 떨어졌던 건 다른 맥락이라고. 너 그건 네가 철회했으니까 됐어 용서해줄게. 앞으로 경제나 살려. 이 심리하고 아까 말한 그 항목들을 쭉 보세요. 대통령한테 할 평가가 아니잖아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는 여러 이유로 이것도 지금 객관식으로 물었을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뭘 잘한다고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나아질 생각은 나아지지는 않을 텐데 윤석열은 앞으로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나 이번에는 잘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더 나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전 정부들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그 상대방 국가를 가더라도 그 국가에서 단독으로 송출해내는 유튜브라던가 SNS 이런 자료까지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김명신이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국내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뿌리지 않았어도 국외에 SNS 들어가서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하나 스킵해버린 게 있죠. 그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와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과하지 않음이 국민들한테 결정적으로 비호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사과 안 한 문제가 아니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MBC가 잘못 보도했어라고 적반하장이 돼 보였잖아요. 윤석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 회복이 안 되는 지지율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뻔뻔함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할 거였으면 설명을 했으면 됩니다. 제대로 된 설명.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건 외교적 무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가 새끼란 말이 나왔다. 그거는 좀 미안하긴 하지. 아니 사과는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만 있었어도 괜찮은데 그런 설명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들려 기억 안 나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열이 받는 거죠. 만약에 그냥 바이든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 우리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우리도 윤석열 편 들어줬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바이든 편을 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선조하면 무능한 왕의 상징이잖아요. 이 임진왜란에 나라를 전하도 불태우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던 무능한 왕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선조가 그래도 조선을 그 전란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조가 원균 등의 모략으로 이순신을 백일종군 시키고 나서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판옥선 다 불태워 먹고 했을 때 선조가 백일종군 하던 이순신을 복직을 시켰죠. 그때 선조의 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선조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사과를 한다는 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말을 듣고 그 국민들의 생각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할 수 없는 사람이. 사과를 한다는 거는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정치인이 사과를 한다는 거는요. 단지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설사 내 말을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발음이 세가지고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고 자기에 대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행동을 교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고 화를 낸다는 건요. 나는 네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대상이라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지르고 있잖아요. 자막 조작 사건 MBC가 사과하면 끝날 일. 이것을 정확하게 만든 한자 성어가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타이틀 보고 빵 터졌습니다. MBC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래. 이러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이 터져요. 복장이 터진다 그러죠. 한 맺힌다니까. 진실은 있는데 저쪽에서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뻔뻔함.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죠. 카메라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봤어. 윤석열이 바이든하고 뽀뽀하는 걸 봤어. 근데 우리가 증거가 없을 때는 우기면 돼요. 나는 바이든과 뽀뽀한 적이 없다라고 우기면 돼요. 근데 화면에 지나가면서 장면에 목소리가 들어가서 증거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MBC가 사과를 해야 된대. 그러면 이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 이제 음성 지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정확하게 바이든이라고 하는데요. 봄바람 비바이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우겨버리니까 국민들의 30% 정도는 MBC가 자막 조작한 거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버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생을 검찰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수사를 하던 사람이라고요. 이따위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엄청 2,000명이라는 많지, 그런 거예요. 사건은. 이게 네. 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난중에 뒤집혔지만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건도 많아요.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 전체가 전반이 너무 엘리트 위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너무 사족인 것 같고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은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한 명. 자기에게 좋은 자리에 공천을 줄 한 명.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국정감사할 때 며칠 전에 민영배 의원이 교육부 관계자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을 특정인한테 충성하지 마십시오. 국민한테 충성하십시오. 공무원들은 계속 공무원이잖아요. 늘공들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럴 때 특정인한테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요. 옛날에 윤석열이 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그냥 윤석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건희한테 충성했던 거예요. 그 말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김건희한테만 충성하겠다는 거 아니야? 사과의 그거는 사람이 아닌가 보죠. 사과라는 거 저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왜?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방송의 내용이 잘못 나갔을 수도 있고 내가 욱해서 말을 좀 더 앞서갔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과의 빈도가 전 줄어든다고 봐요.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사과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부부싸움 보시면 돼요. 사과하지 않는 부인이나 남편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의 스타일인 것 같고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결국 사과하지 않는 자, 사과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답을 적었으면 내가 왜 오답을 적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공부를 잘해요. 왜? 그래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거든. 근데 내가 선생님이 야 이거 정답이 3번인데 너 왜 4번이라고 했어? 선생님 지금 제가 정답 체크를 한 걸 지금 곡해하십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 그 이야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보고받을 때 막 고성 소리가 밖에까지 들린대요. 마치 그것은 검사가 수사할 때 피의자 다그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이 건 가지고도 김은혜를 엄청 깼다고 하잖아요. 엄청 깨고 나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오버해서 지금 윤석열 차에 대한 뭐 징계를 내린다는 이런 반응이 나온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가 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맞냐는 거예요. 윤석열 차만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확정 내려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한 거네. 그럼 걔는 징계. 제가 윤석열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 인물 중에 연산군을 찾고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궁예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성격으로 직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직언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밖에서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면 엄청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그 다음 보고자가 저기요 나 이따가 오늘 말고 다음이 온다. 왜 그 이동훈이의 증언도 있었잖아요. 원로들이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할 정도로 이런 캐릭터는 다 필연적으로 망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이제 배신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간 거야. 이동훈이가 하는 거 보면. 왜냐면 자기가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소리를 못 친단 말이에요. 그냥 딱 한 장면으로만 떠올려 보면 정말 분석이 예리해. 보통 남자들 그렇거든요. 아니 영빈관 것만 하더라도 그 여사님께서 더 높으신 분께서 영빈관 재건축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 이미 결정을 내려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영빈관 건축을 안 하겠다고 하고 들어왔어. 들어오다 보니까 집에서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성대모사로 싸워보실래요? 아니 뭐 내가 봤더니 이거 뭐 영빈관 그거는 당신이 한 거지? 그거 내가 꼭 물어봐야지 되는 거야?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잖아 지금 현재. 아니 법사님이 하라고 한 거 잊어버렸어? 아이 나 진짜
아니 영빈관 따로 앉을 거면 우리 청와대 들어가서 살아도 됐잖아. 왜 나왔는데 그러면? 거긴 안 돼. 거긴 안 돼. 저기 있잖아. 나 관저에 가 자고 올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참, 아이고. 참. 가까이 헬기가 못 뜬답니다. 관제에 못 가시겠는데요. 우리나라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되게 어떤 거냐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캐릭터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은 실력이나 인성으로 봐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랬는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초반에 정경심 교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윤석열이었다면요. 정경심 교수 웬만하면 치료받게 해줘라 한마디였으면은 3개월짜리가 아니라 더한 것도 다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냥 나왔을 거라고 봐요. 반대로. 아무 말도 않고 정말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면 허리 아프네? 마비 증상 있네? 응급실 가서 MRI 찍고 수술해야 된다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끝났을 거라고 봐요. 특별한 오히려 반대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직도 검사의 모습으로 대통령 질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어떤 태도가 좀 바뀔만 하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내가 어떤 그 유명한 커뮤니티에 가장 최악의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그 글이 베스트에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이승만을 꼽더라고. 가장 국민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측면인데, 저는 거기에 이제 최고점 찍을 게 윤석열이라고 일단 봐요. 우리는 윤석열의 문제점을 날마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대통령인가. 드디어 박근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윤석열은 무능한데 뻔뻔해. 그런 캐릭터가 제일 싫거든, 동네에서도. 이 존나 무식해. 근데 뻔뻔해. 왜 이런 거지? 대화 안 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분명히 지가 잘못을 했는데 막 역정내고 화내고 더 화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